그런데요, 자석 사용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늘 대신 네오디듐 영구자석 3의 1T, 이것을 부착할 때에, 즉 사음침을 적용할 때 주의사항. 데인저!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여기 심장에 인공적으로 기계, 페이스메이커를 부착한 사람. 페이스메이커를 부착한 사람은 do not use. 자석을 쓰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 이 기계가 멈출 수 있습니다. 바늘 대신 네오디듐 영구자석 3의 1T, 이것을 적용할 때, 이것으로 사음침을 적용할 때 주의사항. 자, 여기 태백과 태연, 폐정격에서는 태백과 태연에 보하고, 그리고 소부와 여기 어제는 사한다, 즉 마이너스 S극을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산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에 피로물질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여기 자석을 붙인 자리가 이미테이션 액세서리 부착했을 때, 이미테이션 액세서리 귀걸이 하게 되면은 여기 진물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들의 경우. 그런 것처럼 빨갛게 발진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발진이. 그런 경우는 사실 바늘로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늘로 적용할 때도 이 금속이 살 속에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늘로 쓸 때도. 그러니까 몸이 몹시 산화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테이프를 먼저 경혈처에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요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산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산화되었다? 그러니까 짜장면 먹을 때, 아니 짜장면 아주 그냥 위에 그 짜장 이렇게 맛있게 덮여 있잖아요. 소스가. 그런데 먹다 보니까 이것이 울면이 돼. 울면. 짬뽕이 된다고. 국물이 형성돼 있어. 젓가락에 침이 묻어서, 그렇죠? 먹을 때 침이 그 짜장면 소스에 닿게 되면 산화시켜서 물로 변해요. 그런 사람들은 몸이 산화되어 있는 거예요. 태액이 산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병이에요. 그래서 사음침 적용해야 될 어떠한 증이 있어서 계속 적용하면, 그러면 그 알레르기 증상도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몸이 산화되어 있는 것도 낫게 돼요. 어쨌든 정리해드립니다. 이미테이션 액세서리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여기 자석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만 부착하고 떼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테이프를 먼저 붙이고, 그리고 다시 우리 요법을 적용하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테이프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있어. 어쩔 수 없어. 아이, 그 몸이 산화돼서, 산성화돼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고치면 되는 거야. 그 산화되어 있는 몸 상태를 고치면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30분 후에 떼내는 그런 방식으로 당분간 적용하면서, 이렇게 알러지 증상이 점차 사라지면, 12시간 정도 부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유, 나는 30분만 붙여도 알레르기가 나타나. 그러면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 반지나 목걸이, 그런 그 펜던트 만들 때 쓰는 기법이, 주얼리 만드는 기법이 정식 용어로는 인베스트먼트 로스트 왁스 캐스팅이라고 하거든요. 주물 기법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 주물 기법으로, 주얼리 만드는 기법으로 만들었는데, 은은 99.999%로 주물을 부을 수가 없어요.
네, 주물 과정에서 불량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종로 3가에 가면 은 주얼리들은 925라고 써 있어요. 즉 92.5%. 은이 92.5%.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단 한 사람만 98.5%까지 순도를 높여서 주물을 부을 수 있는 주물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상호 자체가 주물도사거든요. 종로 3가에 있어요. 그 주물도사에게 청해서 만든 은 98.5%에다가 가운데 3의 1T짜리를 박아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은 뒷면에 보면은 이니셜로 N이라고 쓰여 있고 S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 자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 자석이 필요 없어요. 이 둘레가 7파이고요. 두께가 1.5mm.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3의 1T짜리 영구 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쓰면 기준 자석 필요 없이 N극면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냥 N극면이 경혈에 닿게 테이프로 부착하면 돼요. S극면이라고 여기 이니셜이 박혀 있는 것은 S극면이 경혈에 닿게 테이프로 부착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용으로 제가 추천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개인용. 그리고 몸이 산화되어 있는 사람 요 은으로 쓰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좀 비싸요.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후원 계좌 있고요. 네, 이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2589-0904. 네, 방송 규제 주문하실 때도 이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은 제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것은 이 주얼리용으로 7파이의 두께 1.5T 정도 되는 그러한 은 비즈는요, 여러분들이 남대문 도매상에서 구하셔도 한 개에 5,000원에서 7,000원 주셔야 돼요. 비싼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즈 공예를 위해서 은 925짜리, 92.5%짜리를 이 정도 규격으로 사시려면은 5,000원에서 7,000원 주셔야 돼요. 은 자체 값이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저한테 문의 주세요. 자, 다시 본론 들어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석 사용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자석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들 하셔. 첫 번째, N극이 사법이 되고 S극이 보법이다. 또는 아시얼 요법, 아픈 데다가 붙이는 요법, N극을 붙여야 통증이 멎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석으로 어떻게 통증이 멎는지, 그리고 바늘 대신 자석을 써서 부착하면 바늘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그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극은 사우스잖아요. 사우스. 그래서 사우스의 약자가 S고 북극은 노스잖아요. 노스. 노스의 약자가 N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동기학적으로 동의하게 의철학으로 볼 때 남쪽은 양이고 북쪽은 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건 물리학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건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네이버 지식 검색하셔도 되고요. 구글 검색해서 자석의 N극과 S극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 안 믿어. 직접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N과 S에 대해서 무지했구나.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무식했구나. N극을 부처에 통칭해 묻는다. 이것도 무식한 거예요. 즉 침술에 보법이 있고 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N극면을 붙여야 통증이 멎는 사람은 아시월초에 붙였을 때 이 사람은 몸이 냉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N극을 붙이면 보약 먹인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자를 먹여야 되고, 한약으로 말해서 뜨거운 약, 부자를 먹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설사시키는 약을 써야 돼요. 어떤 증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해열 진통제는 해열작용이 있잖아요. 열을 식히는 작용. 즉 아시열초에 부착했을 때 S극이 닿게 부착했다. 그러면 해열 진통제 먹인 것과 같은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극을 부착하니까 통증이 뭐죠? 이 사람은 부자가 들어간 한약을 먹인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계산 없이, 아무런 지식도 없이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무식한 거야. 더 이상 승려. 어쨌든 자석 사용에 대한 오해 1. N극은 사법이고 S극은 보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들어가서 자석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네이버한테 물어봐. 구글에 물어보고. N극을 부채 통증이 멎는다? 이것은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의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의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 보약을 먹여야 몸이 낫고, 어떤 사람은 설사시키는 약을 먹여야 몸이 낫는다니까. 쉽게 말해서 사망사심탕을 먹여야 통증이 멎는 사람은 S극을 붙이는 거고, 그리고 부자 이중탕을 먹여야 몸이 아픈 데가 낫는 사람은 N극을 붙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오해. 자, 두 번째 오해. 자기력이 셀수록 효과가 좋다. 자기력이 셀수록, 가우스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다. 이거 의학적 지식 없이 그냥 경험상 자기 주장인데, 경혈에 자석이 부착되었을 때 700가우스 이상이면 족삼리혈에도 듣기가 돼요. 그러니까 가우스가 높을수록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비과학적. 우리가 쓰는 것은 약 1700에서 2000가우스 정도 나와요. 3회 1티. 그런데 그것이 피부에 닿고 경혈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떤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경혈의 깊이가 좀 깊은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타고난 체질이. 그래서 이거저거 다 감안해서 1700가우스 정도면은 족삼리혈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요건 어린이, 유아들에게도 똑같이 3회 1티짜리 쓰셔도 돼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가우스가 셀수록 효과가 좋다? 아니다. 자, 세 번째. 네, 자석 사용에 대한 세 번째 오해. 자석이 크면 클수록 좋다? 이것도 비과학적이야. 비의학적이고. 왜냐하면 자석은요, 우리 몸에 바늘과 같은 동일한 침술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경혈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자석이 크면 두껍고 크면 클수록 옆에 경혈을 방해해요. 간 정격으로 말하면 음곡과 곡천혈의 그 간격이 성인의 경우 약 1c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간 정격에서 음곡은 N극을 붙여야 되고 곡천은 S극을 붙여야 된다면 그 혈자리는 자석을 사용 못해요. 이렇게 큰 걸로 쓰면 자기장에서 반원을 그리거든요. 자기장은
N에서 뻗어나갔다가 다시 S극으로 휘기하는데 그거 역시 네이버 검색으로 확인하세요.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은 짜증나. 나부터 짜증나. 예. 아니 자석을 바늘 대신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석에 대한 물리학적 그 메커니즘도 모르고 붙인단 말이야. 네이버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다음에 물어보든지 네이버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물어보든지 구글에 물어보면 다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식도 없이 그냥 걸음지고 친구 따라 장에 가겠습니까? 걸음을 지었으면 밭으로 가야지 친구 따라서 장마당으로 가냐고.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자. 잘 모르겠거든 구글 검색해라. 잘 모르겠거든 네이버 지식백과에 물어봐라. 작을수록 좋다. 옆에 경혈을 방해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납작할수록 좋다. 납작할수록 얇을수록. 왜? 여기 비정격의 대동과 은백에는 S극면을 붙여가거든요. 둘 다. 그런데 이게 두꺼워. 예를 들어서 1.5T나 2T 이렇게 두꺼워. 두꺼우면 그러면 양말 신고 신발을 못 신지. 아파서 어떻게 걸을 거야? 아파서 어떻게 걸을 거야? 못 걷는다니까. 이 큰 거 붙이고 어떻게 걸을 거야? 못 걷는다니까. 그러면 은으로 된 건. 그러니까 여기 은백혈과 대도뇨래는 아무리 산화되어 있는 사람도 거기 붙일 때는 그 알레르기 반응 안 나타나요. 여기 은백 대도뇨래는요 3의 1티 자석 붙이세요. 그리고 다른 경혈에는 은으로 된 거 붙이시면 돼요. 여기 은으로 된 거는 우리가 메너스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그 메너스 버튼을 쓸 때는 여기 은백과 대도는 S극면 부착하는 거 비정격에서 이건 그냥 3의 1티 붙여도 여기에는 알레르기 일어나지 않아. 여기에는. 네. 주로 이 접히는데 그러니까 음곡, 곡천, 곡지혈 그리고 여기 팔 안쪽 부드러운 살 그런 데 주로 알레르기가 나타나거든. 어쨌든 자석이 크면 클수록 좋다. 이거 자석을 써서 침술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작을수록 좋다. 자석에 대한 오해 네 번째. 자석 사용에 대한 오해 네 번째. 혈액 속 철분에 반응하여 치료 효과가 난다. 이거야말로 이건 내가 욕먹는 한 있더라도 이건 무식한 거야. 무지무지 무식한 거야. 이건 이렇게 주장하면 무식한 거야. 아주 무식한 거. 왜? MRI 촬영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기 테슬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즉 현대 전기 문명은 테슬라의 작품이라. 역시 네이버 지식백과 들어가시면 돼요. 테슬라.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테슬라의 이름을 딴 테슬라는요 어마어마한 가우스예요. 어마어마한 가우스. 전자석이죠. 전자석으로 되어 있는 MRI 촬영기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을 스캔하잖아요. 스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즉 문신을 했는데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잉크, 그 잉크로 문신을 한 사람, 아주 싸구려 잉크로, 크롬이 들어가 있는 잉크가 있거든요. 크롬. 그것으로 문신을 한 사람이 여기 MRI 촬영기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면 그 문신한 데서 철분이 다 빠져나와요. 크롬 성분이 다 빠져나와. 그러면서 마치 몸을 찢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 나타나요. 제가 닥터 하우스라는 그 메디컬 드라마 보여드렸었잖아요. 보신 분들은 아시죠? 보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릴게. 크롬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잉크가 있어. 이것으로 문신을 한 사람이 MRI 촬영기 속에 들어가면 그 문신한 곳에 크롬 성분이 빠져나오는데 그때 느끼는 고통이 찢는 것과 같은 고통이야. 찢어내는 고통. 그러니까 만약에 자석을 붙였는데 피 속에 철분에 반응해서 그래서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면 사람이 여기 MRI 촬영기 속에 들어가면 철분이 다 빠져나와.
그러면 몸이 어떻게 돼? 산산조각이 되겠지. 저 깊숙한 곳, 말초, 저 안에도 말초 혈관 있잖아. 거기에 들어있는 철분까지 다 빠져나온다고 해봐. 빠져나오면서 몸을 숭숭숭숭 구멍을 내겠지. 즉 사람이 산화되겠지. 산화.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자석은 우리 몸속 혈액에 반응하지 않는다. 철분에 반응하지 않는다. 왜? 그 철분이 이온화되어 있고 그것은 철단백질이야. 단백질. 철분이지만 철단백질. 절대로 자석이 우리 몸 혈액 속에 철분에 반응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 그걸 지금부터라도 바꾸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계속 주장하면 이건 벽창호야. 벽창호. 벽창호. 오해. 자석 사용에 대한 오해. 혈액 속 철분에 자석이 반응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 만약에 그렇다면 MRI 촬영기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러나 절대로 사람이 죽지 않는 걸 봐서 자석이 철분에 반응하지는 않는다. 오해 푸세요. 자석 4개를 치료할 수 있는 실용편. 일단 바늘 대신 자석을 쓸 때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래야 삼침을 적용해서 자기 스스로 아픈 거 고치지. 내 가족을 치료할 수 있고 더 자세한 것은 삼침의학 부록편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자석 4개를 치료할 수 있는 실용편. 자석 4개를 치료할 수 있는 실용편은 여기 두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통. 자석 4개면 두통 말끔히 없어져. 약 안 먹어도 말끔히 없어진다. 자, 그러면 실용편 이것으로 예비 지식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심화 과정으로 이미 살핀 것들, 편두통에는 무슨 요법 쓰면 되고요. 전체 두통에는 어떤 요법 쓰면 되고요.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여기 실용편에서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시간, 실용편 첫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심화 과정 녹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과정과 실용편 두 편이 동시에 올라가는 날도 있고 교차로 올라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 감안해서 봐주세요. 자, 이것으로 일단 여기 자석 4개로 치료할 수 있는 실용편 첫째 시간, 첫 번째 시간 마치고 심화 과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